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려가 만주에서 건국하지 않았다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구려가 만주에서 건국해가지고 지금 현재 평양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고구려가 만주에서 건국하지 않았다면 이건요 조선 팔도에 낙랑군이 없다는 것보다 더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또 신라가 만주를 다스렸다는 것보다 더 충격일 수도 있어요. 또 고려가 만주를 다스렸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구려가 만주에서 건국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국사에서 고구려가 만주에서 건국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만주 국내성, 그러니까 지반지역에서 지한지역에서 건국해가지고 남아한 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만시대에도 부여, 고구려, 옥저, 예, 사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동해전에서 여기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왜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동해전에서도 동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고구려 남쪽에 예가 있다고 그랬지 동해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만 밑에는 외인이 있다고 되어 있지 저렇게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인은 일본으로 가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지금 한반도에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만이 조선 팔도 남분단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사세에서 흔적을 이거는 삼국사 46권 최치원이 태사시중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말씀드리면은 동쪽 넓은 그 바깥에는 삼국이 있는데 마한, 진안이고 진안이다. 근데 마한은 고리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안은 신라가 됐다. 그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백만으로 남쪽으로 5월을 침범 담을 하고 북쪽으로는 유연제도를 흔들어서 장안 국가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됐다. 이게 이제 좀 더 파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두는 이게 좀같이 파먹었다는데 중국을 크게 파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나라가 망한 것도 나라를 몰아서 고구려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5줄에서 이련은 한 줄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인용 안 했습니다. 감춰버렸습니다. 그 감춘 부분이 고구려 백제 전성지시 강명백만 남침 5월 부교 유연제노 위 중국 거두 수황실 어유어 정요를 이걸 감춰버렸습니다. 자, 이 5줄에는 사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사만이 어디? 사만이 삼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국이 어디 있느냐? 고구려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선 팔도와 만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있다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자, 지금 이것도요, 이 그림하고도 마하는 고구려가 됐다는데 고구려하고는 다르고, 변하는 백제가 됐다 그러는데 변하는, 지금 가야 지역이 변하니까 이게 백제가 되니까 안 맞고, 진하는 신라 아마 그대로. 근데 어떻게든 유연제노 5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는 거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구려가 건국한 것이 만주가, 이게 지금요 고구려가 만주에서 건국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삼국지 동의전 삼국사와 동의전 어디에도 고구려가 만주에서 건국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면 삼국사의 만주에 집안이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전에는 삼국지와 삼국사 동의전에는 북쪽에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 있고 고구려 남쪽에 예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가 있다 라고 돼 있고, 고구려 동쪽에 옥저가 있고 예의 서쪽에 낭낭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삼안과 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은 항목을 낭낭국 항목을 줬는데 낭낭국에 대한 글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예, 고구려가 32년 옥제를 순회한 낭낭왕을 따라 호동이 오고 낭낭궁주가 산에 빠지고 공주가 자명국을 파괴를 시켜서 낭낭왕국이 망명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근데 낭낭왕 최리가 왜 항복을 했을까? 그 항복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옥저를 순행했다고 그러니까 고구려 동쪽의 옥저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선 만주와 한반도 쪽이에요. 근데 낭낭군은 예의 서쪽에 있고, 그럼 이 낭낭군하고 낭낭군은 다르다. 분명히 그냥 그림으로 보면 금방 달라지는데, 실제 낭낭왕 최리가 있을 때 한족의 낭낭태수는 3명이 바뀌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옥저를 순행한 낭낭왕 최리가 따라서 호동에 와가지고 결국은 낭낭군을 망하게 했으니까, 망하게 한 그때로부터 고구려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만주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 동의전은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데 한반도에 있다는 어떤 그 기록도 동의전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삼국지하고 후한서에 나와 있는 동의전 중에서요, 제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인을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열도에다 자꾸 갖다 놓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외인은 삼국지 외인이라면 하우 소광지자 봉회계 금외수인이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 담해주의 동외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계는 지금 이 절강성 회계에 금방 나옵니다. 근데 담이와 주회는 어디일까? 왜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회는 해남도입니다. 그리고 이 담이는 남을 땅을 얘기한다라고 한서 권칠에 써 있습니다. 그게 남을이요.
요 지도는 당나라가 망한 이후에 건국한 송나라 때 그려진 지도로서 지명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현재 중화민국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지도와 지금 20세기의 중화민국 지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명이 이 남월이라는 지명은 지금은 없고 월성령이라고 하는 흔적만 남아있고 주에는 지금 해남도에 있습니다. 회교도 있고. 그러니까 외가 양장 이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외인이 양자강 이남에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외가 분명히 구당서 신당서에서는 고구리, 백제, 신라, 외, 일본은 동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본족하고 지금 조선민족이 같다라는 얘기는 동일이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외는 마한 50국 중에서 두 나라가 발전한 그러니까 만인들이에요. 지금 만 50국 중에는 백제도 들어있고 고리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고구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록도 들어있고 그리고 분홍국과 비미국이 바로 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50국은 50국 중에서 그냥 고리, 백제, 신라, 가라, 외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외인들의 무대가 바로 양자강 이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인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외가 위치가 양자강 이남이면요. 그 북쪽에 있는 동인은 고구리, 백제는 신라는 조선 팔도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동의전을 인용해가지고 삼국사를 인용해가지고 조선 팔도사로 만들었습니다. 만든다고 삼국지하고 후한서나 삼국사에 있는 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이 동의전은 부여가 북쪽에 있고 고구려가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그 남쪽에 하가 있고 그 남쪽에 외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 그리고 여서 쪽에 낭낭이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이 지명들은 지금 전부 다 양자강 이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입회 기준이 입회에서 사만을 다스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입회라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바다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회수로 산동선 남쪽에서 말하자면 개봉 쪽으로 가는 길목에 해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해, 해주, 연운항,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해가 예의 창해군은 얘가 따로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얘는 삼국지와 후한서에서 예의 시작은 기자조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의 번조선과 그리고 위만조선과 창해군 사건으로 해서 마지막에 위만조선이 멸하고 한사군이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되는 그러니까 예 속에는 위만조선도 있고 창해군도 있고 그 창해군이 바로
그 창의군을 찾아본 위만조선의 위치가 금방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가 북평양 모분왕 때 북평의양 삼국 태원을 평정했는데 지금 북평과 태원이 오대산 아래위입니다. 그리고 상곡은 오대산 북쪽이고 의양은 지금 북경에 있는 데인데 그걸 고구려가 평정한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옥저의 해주는 지금 요하 있는 지역에 옥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옥저 지역이에요. 해주가 옥저 지역이다. 분명히 동의전에서 얘기하는 동의들은 유엔제는 5월 지역이에요. 유엔제는 5월 지역, 삼국사 46권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낙랑왕 최리가 우리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얘기로 이제 알고 있는, 근데 옥저를 순행했다고 그랬어요. 낙랑왕이 옥저를 순행하다 한 낙랑왕을 따라서 호동왕자가 낙랑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낙랑공주 보고 자명고를 파괴해라. 그럼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해서 그래서 자명고를 낙랑공주가 파괴를 함으로써 낙랑국이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낙랑국이 망하면은 고구려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건국을 분명히 옥저보다 서쪽에 고구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국도 그리고 다. 그러니까 이것은 낙랑국을 우리가 연구를 안 했었는데 낙랑국의 연구를 하면은 이게 해모수 때 낙랑왕 최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서에 보면 기자 때 이미 낙랑이라는 낙랑과 조선이 나옵니다. 근데 당군세기에 보면 아흘단제 때 고불가를 낙랑홀을 다스리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낙랑왕 최리 낙랑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천년의 역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최리에 와서 고구려에 복속됩니다. 그러니까 낙랑국의 망왕이 이전까지는 고구려가 낙랑지역을 못 들어와요. 옥저 지역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만주에서 건국했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고구려는 낙랑을 항복고 그 낙랑을 항복받고 담으로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몽은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모수 때 국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북부여기에는 국호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국호가 어떻게 정해졌다는 걸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군세기의 끝에 보면은 해모수는 고리국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국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서에 보면은 우리가 북부여라고 칭한 그 나라를 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여 때는 고리라고 했던 것을 주몽은 고구리라고 했습니다. 왜냐? 전전 국가를 개성하겠다. 이 전통 개성의 의미입니다. 해모수 건국 이전은 고조선입니다. 단군조선이에요. 단군조선을 무너뜨리고 고구려가 건국되었다면 고조선의 전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국가에서 전통을 찾는데 바로 그게 구리입니다.
구리.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 국가죠.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 국가를 되찾겠다. 전부 다, 구토로 해서 이제 회복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고구려 말로 구토 회복을 다물이라고 한다. 이걸 완성한 것이 바로, 이 대문신앙 때 낙랑호를, 항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에 이어서 다시 우리가 고구려로 연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연방으로 들어가서 32년부터 502년까지 고구려의 일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의전에서는 분명히 신무단서에 보면은 고구려는 가한신이 있다. 가한신은 바로 선비의 최고 지도자가 가한이요, 돌고래 최고 지도자가 가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마니깐이 가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비가 진출한 헝가리와 돌고래 진출한 터키까지도 고구려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낙랑고 항복 받음으로 해서 구리 시대와 조선 시대를 완성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광개토항 비입니다. 이 광개토항 비문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디냐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다 지우고 남아있는 걸로만 연구를 해보니까, 광개토항이 출생 전에 삼국지가 편찬됐습니다. 그리고 광개토항 붕어 후에 후한세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삼국지하고 후한세는요, 분명히 동의는 유연전으로 오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 신라, 가라, 외가, 남제에서 본 58지역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뭐냐? 한반도는 고구려 땅이다. 광개토항 이전부터 이미 고구려 땅이에요. 400년 넘었으니까요. 32년부터 고구려 땅이니까 그게 어떻게 입증되냐면, 지금 창녕 진호항 비문에 가면 비리성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광개토항 수묘인에 가면은 비리성이 나와요. 그게 구민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광개토항 비를 해석하면서 광개토항 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웨가 어디 있는가를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유엔전에 오래 있다는 걸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단 한 번도. 그래서 고구려가 옥랑으로 진출한 것은 32년입니다. 그러니까 옥저의 동쪽으로 진출한 것이 32년이니까 32전에 이미 고구려는 건국됐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만주에서 건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구려 백제가 만주와 조선 팔도에서 건국해가지고 망했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쳐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련이 고구려 백제가 있는 위치에 대한 기록을 외면하고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전은 5를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런데 남제에서 권 58에서
삼국사 46권이 맞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전에 오래 있다는 것이 맞다라고 남재석 곳은 58은 얘기하고 있고, 남재에서의 백제 지역 남쪽에 의자왕 때 패망하고, 의자왕 때 고구려 백제가 패망하고 당나라가 둔 오덕부 중에 도덕부 명칭이 지금도 둘이나 있습니다.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구려와 백제는 한반도에서 패망하지 않았고, 건국도 한반도에서 건국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주에서도 건국한 것이 아니고 만주로 들어온 것이 32년 4월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구려를 만주에서 건국해서 조선 팔도로 들어왔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친 근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참, 그럼 이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삼국지하고 후한서를 남재석 권 58지역에다 놓고 찾으면은 남재석 권 58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 46권 지역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외가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결국 외는 절대 일본 열도인이 아니고 마한 군호국과 비미국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사만인이고 진번의 동쪽에 있으니까 조선인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숨겨져 왔습니다. 고구려가 32년부터 502년까지 이 땅을 다스렸으니까 500년간 통치라면은 대단한 기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리간하고 고구려 대왕을 동격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동격일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 연방의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건국하고 패망했다는 지금까지 이론은 어떤 사서에서 없는 기록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